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가입니다. 오가 참 힘들고 길죠? 정치와 민주주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 참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치 참여, 정치 과정에 의해 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주장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정치 과정을 통하여 의견과 주장 등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정치 참여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래서 정치 참여 방법을 보겠습니다. 1. 선거입니다. 선거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한다. 자신이 직접 선거에 출마하여 대표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집회나 시위입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알려 영향을 주는 행위이다. 그래서 1인 시위도 있고요. 촛불 집회,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촛불 집회 나온 적이 있잖아요. 이런 촛불 집회 등의 온건한 방법으로 주장을 표현한다. 세 번째는 언론인데요. 언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TV 아니면 라디오, 신문 이런 것은 언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TV, 라디오, 신문 등 통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알린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요즘 또 뭐를 많이 하나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죠? SNS요. 그래서 페이스북, 그다음에 트위터, 아니면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이런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알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정치 참여 방법 중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나? 선거입니다. 2. 법원에서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일을 무엇이라 하나? 재판입니다. 3.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이 있습니다. 4.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알려 영향을 주는 행위를 무엇이라 합니까? 시위입니다. 5.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입니다. 6.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사람은 대통령, 국회의원, 구청장, 군수 등이 있습니다. 7. 법과 절차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곳은 행정부, 정부입니다. 선거의 4대 원칙을 말해보세요.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 1가부터 지금 현재 4가까지인데요. 총정리 문제 다시 한번 예습 복습 겸 해봅시다. 우리 반 학생들 너무 멋지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네, 1.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주권이 국민과 정부 중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2.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3.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정의롭고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4.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남한은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이며 북한은 공산국가입니다. 자유가 없는 공산국가죠. 5.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6. 대한민국 선거의 4대 원칙을 말해보세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입니다. 7.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민주정치의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렇게 민주정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등이 있습니다. 8.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 이상입니까? 만 25세 이상입니다. 9. 국회의원 임기는 몇 년입니까? 4년입니다. 10.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국민이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는 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선거입니다. 11.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12.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선입니다. 13. 국회의원 전부를 한꺼번에 선출하는 선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총선입니다. 14.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다를 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원칙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15. 투표소에 갈 때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분증입니다. 16. 선거의 4대 원칙 중 직접 선거란 무엇입니까?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투표해 자신의 대표를 뽑는 것입니다. 17. 정치적인 의견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얻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단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당입니다. 18.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을 무엇이라 합니까? 여당입니다. 여당과 야당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이고 그렇지 못한 정당을 야당이라고 합니다. 20. 권력의 집중, 남용을 막기 위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몇 가지예요, 여러분? 입법, 사법, 행정. 그러면 3개니까요. 3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21.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한 사건에 대해 3번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3번의 심판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3심 제도입니다. 3번의 심판, 3신제도입니다. 22. 대한민국의 주요 가치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입니다. 23. 대한민국이 독립한 해는 언제입니까? 1945년 8월 15일입니다.
24. 1948년 7월 17일은 무슨 날입니까? 제헌절입니다. 25.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일은 언제입니까? 1948년 8월 15일입니다. 26.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준 첫 번째 사건은 4.19 혁명입니다. 27.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준 사건 순서는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입니다. 28. 정당은 무엇을 통해 정권을 얻을 수 있나요? 투표입니다. 29. 광복절은 언제입니까? 8월 15일입니다. 30. 대천절은 언제입니까? 10월 3일입니다. 31. 한국의 민주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진 계기가 된 사건은 언제입니까? 6월 민주항쟁입니다. 32. 북한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침략한 전쟁은 무엇입니까? 6.25 전쟁입니다. 33.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루어졌으며 한국의 민주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진 항쟁은 무엇입니까? 6월 민주항쟁입니다. 34.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35. 국민들의 시위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혁명은 4.19 혁명입니다. 36. 대통령, 국회의원 등 어떤 선거로 선출됩니까? 직접 선거입니다. 37. 행정부, 정부의 최고 수장은 누구이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 이상입니까? 행정부의 최고 수장은 대통령이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만 40세 이상입니다. 38. 선거는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만 18세가 되면 성별, 재산, 교육의 정도, 종교, 그죠? 등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만 18세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39. 외국인이 선거할 수 있습니까? 투표일 기준으로 영주권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만 18세 외국인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40.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임기는 4년이며 3번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그럼 누구예요? 군수님 아니면 시장님, 구청장님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의 임기는 4년이고요. 3번까지 연임이 가능합니다. 41. 국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곳은 입법부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해서 결산 심사를 합니다. 43. 법원은 어떤 곳입니까? 법을 위반한 사람을 법에 의해 재판하는 곳입니다. 44.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가서 말하겠습니까? 법원에 가서 호소하겠습니다. 45. 국민이 투표 또는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46.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은 어떤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나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까 배우셨죠? 선거에 참여하기, 아니면 집회나 시위, 아니면 대중매체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기, 아니면 정당에 참여하기 등이 있습니다. 47. 시민들이 광장 등에서 촛불을 들고 벌이는 집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기 촛불을 들고 벌이는 집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촛불 집회, 여기 촛불을 들고 벌이는 집회, 그러니까 촛불 집회입니다. 48.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침략을 받았을 때 묻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함께 싸워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49.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어떻게 뽑았습니까? 국민이 선거로 뽑았습니다. 50. 헌법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헌법과 관련된 분쟁을 다루는 특별재판소는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50일. 우리나라 법원은 어떻게 있습니까?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다른 말로 하면 가사법원이라고 했죠. 예, 가정. 가족들이 함께 있는 공간을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법원, 가사법원 동일합니다. 52.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아 행정부의 법무부, 교육부 등 각 부처 일을 맡아보는 사람. 부처 일을 맡아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장관입니다. 부처 일을 맡아보는 사람? 장관입니다. 53. 서울 여의도에 있고 국회 회의가 열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국회의사당입니다. 54.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 투표소에 갔습니다. 돈이 많은 리아와 돈이 없는 에바가 똑같이 한 표씩 투표합니다. 이 선거는 무엇입니까? 그쵸. 돈이 많건 돈이 있건 없건 내가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평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등 선거입니다. 55.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입니다. 56.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은 국민들이 지켜야 할 약속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법이 없다면 사회가 혼란과 불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국민들이 지켜야 할 것을 약속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사회 질서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법을 어기고 법이 없다면 사회가 혼란하고요. 불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힘드셨죠? 네, 여러분. 젊었을 때 배움을 게을리한 사람은 과거를 상실하고 미래도 없대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도 저와 함께 뭐를 하고 있어요? 배움,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미래도 굉장히 밝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